안녕하세요, 이스모입니다. 오늘의 이스모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소니의 헤드폰이죠. 1000XM6가 새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 소니의 헤드폰은 전작이었죠. XM5가 아마 3년 전에 나왔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되게 오랜만에 신제품이 발표가 됐습니다. 요즘 길거리 걸어다니다 보면은 헤드폰은 두 종류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요 소니의 XM5 그리고 애플의 에어팟 맥스 요 두 개가 가장 많이 보이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만큼 요번 소니의 신작 XM6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디자인 자체는 전작이랑 크게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요번 제품이 특징적인 거는 역시나 노이즈 캔슬링에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보시면은 노이즈 캔슬링용 마이크가 12개나 탑재됐다고 합니다. 참고로 전작이었던 XM5 같은 경우에는 8개가 탑재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작 대비 노이즈 캔슬링용 마이크가 4개가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제품은 이렇게 접어서 보관이 가능합니다. 전작인 XM5는 접히지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헤드폰을 통째로 보관을 했어야 되는데 이번 작에서는 이렇게 힌지 부분이 개선이 돼가지고 이렇게 폴딩을 해가지고 가지고 다닐 수 있다. 이런 점이 변경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음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개선이 있다고 하는데, 하지만 그 부분은 실제로 써보지 않으면 뭐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제가 뭐라고 말하기가 좀 그렇네요. 참고로 요게 XM6, 요게 XM5라고 합니다. 디자인적인 기조는 비슷한 것 같죠. 근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힌지 부분이 변경이 됐어요. 요 XM6 같은 경우에는 힌지 부분이 한 번 더 돌아가면서 폴딩 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XM5에는 그 부분이 없죠. 근데 문제는 가격입니다. 가격이 449.99달러로 발표가 됐다고 해요. 전작인 XM5 같은 경우에는 399달러였거든요. 그래서 한 50달러 정도 더 비싸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번에 QN3라고 하는 노이즈 캔슬링용 칩셋도 새로 개발했다고 해요. 전작보다 7배 처리 속도가 더 빠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도 늘어나고 칩셋도 개선돼가지고 노이즈 캔슬링 쪽은 굉장히 큰 발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쪽에 이렇게 기본적인 사양이 나와 있고, 근데 문제는 배터리 쪽이 별로 개선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전작도 한 30시간 정도 갔다고 하는데 요번도 30시간이라서 사용시간 측면에 있어서는 제자리 걸음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450달러면은 한화로 한 63만원 정도 하거든요. 여기다가 관부가세까지 붙이면은 거의 70만원 가까이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소니 헤드폰도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 물론 아직 국내 정식 가격은 정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여름도 다가오고 날씨가 더워져가지고 지금 타이밍에 헤드폰을 구매하실 분은 그렇게 많진 않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셨다가 가을이나 겨울쯤 되면은 그때쯤 헤드폰을 쓸 계절이 왔을 때 조금 저렴해진 가격으로 구매하시는 게 베스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어쨌거나 요번에 3년 만에 소니 헤드폰 신작이 나온 거기 때문에 혹시 헤드폰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요 소니의 XM6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뉴스입니다. RX 9060 XT, 현재 5060 Ti 민심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서 곧 타겟층을 흡수할 수도 있을 만한 복병이 9060 XT가 되겠죠. 아직 발매는 안 됐습니다. 조만간 발매가 될 것 같은데, 요 9060 XT가 게임할 때 클럭이 RX 9070보다 부스터 클럭은 높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요번 9060 XT는 PCI 5.0의 16배 인터페이스를 사용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확정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PCI 5.0에서 8개의 레인만 사용하면은 성능이 저하된다고 해요. 요건 이제 5060 Ti에서 확인된 문제라고 하고요.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9060 XT에서는 16개 레인을 사용하는 PCI 5.0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지 않았을까 라고 예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다음 주죠. 다음 주 5월 20일 화요일부터 컴퓨텍스라는 게 열리거든요. 그때 리사수가 기조연설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때 아마 9060 XT 관련 이야기가 나올 것 같거든요. 이제 9060 XT 얼마 안 남았다. 그래서 혹시 5060 Ti, 5060 이런 거 생각하고 계셨던 분들은 9060 XT 발표까지 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9060 XT도 16GB랑 8GB 두 가지 모델로 나올 거라고 하는데, 8GB 모델은 5060 Ti의 전례에서 보았다시피 선택하지 않는 게 좋겠죠. 웬만하면 16GB를 선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미 9060 XT가 창고에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재밌게도 한국 전파 인증에 걸렸죠. 또 9060 XT 8GB 모델이랑 16GB 모델 에즈락 버전 인증은 5월 9일에 받았다고 하고요. 요것 때문에 또 유출이 됐다. 원래는 5060 Ti 8GB가
민심이 안 좋아가지고 9060 XT 8GB 모델을 취소할 수도 있다는 소문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 전파 인증 정보를 보면은 8GB 모델도 출시할 것 같습니다. 이번 9060 XT는 컴퓨텍스 발표일 5월 21일에 출시될 예정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토, 일, 월, 화 한 4일 남은 거죠. 4, 5일만 기다리시면은 9060 XT의 전모가 밝혀질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이죠. 가격이 얼마에 나올 것이냐. 거기서 이제 모든 것이 갈릴 것 같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요번 9060 XT가 5060 Ti보다 비싸게 나올 거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나오면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5060 Ti가 MSRP가 $429잖아요. 16GB 모델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9060 XT 16GB 모델이 한 $399? 요 정도에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9060 XT 8GB 모델은 한 $349? 그러면서 성능까지 5060 Ti보다 조금이라도 좋게 나오면은 확실하게 저격할 수 있겠죠. 5060 Ti를. 그래서 과연 9060 XT가 5060 Ti에 실망한 게이머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며칠만 기다리면은 그 전모가 밝혀질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뉴스입니다. 요즘 5090을 탑재한 노트북들이 나오고 있죠. 근데 벤치 결과가 조금 미묘하다고 합니다. 요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4090이랑 거의 차이가 없다고 해요. 성능이. 그러니까 4090 그래픽카드랑 5090 그래픽카드 게임 내 프레임 차이가 거의 없다. 뭐 4K에서 3% 정도 앞섰다고 그러는데 이걸 앞섰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성능적으로는 거의 차이가 없고 대신 배터리 수명이 많이 개선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기를 좀 덜 먹는다는 소리겠죠. 되게 재밌는 게 4090보다 5090이 쿠다 코어는 8%가 더 많고 비디오 메모리는 50%가 더 많고 메모리 대역폭도 55%가 더 넓어. 근데 성능은 비슷해. 그치만 GPU 소모량이 175W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5090은 전력 효율이 더 뛰어나다. 그래서 배터리가 오래 간다. 하지만 성능적으로는 별 차이가 없다 라는 게 결론인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런 게이밍 노트북으로 게임을 돌리실 때는 거의 다 어댑터 끼고 나서 돌리지 않나? 그래서 큰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한데 그래도 위쳐3 플레이 시간이 한 2배 정도 늘어났다고 해요. 2배 늘어난 거면은 꽤 유의미하다고 할 수도 있겠죠? 이거 전력 제한을 풀어줄 수 있을진 모르겠는데 그걸 풀어주면은 성능이 좀 더 좋아질 것 같기는 한데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뉴스입니다. 소니 엑스페리아 1 7이 발표가 됐어요. 소니의 플래그십 스마트폰이라고 할 수 있겠죠. 스냅드래곤 8 엘리트를 탑재해가지고 나왔는데 디자인은 뭐 기존 거랑 거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소니는 지금까지 디자인이 거의 변한 적이 없습니다. 보시면은 동일한 6.5인치 디스플레이, 동일한 5000mAh 배터리, 그리고 메인 카메라랑 광학줌이 이전과 동일. 뭐가 바뀐 거야? 바뀐 점은 초광각 카메라, f2.0에 1.56분의 1인치 센서를 탑재했다고 합니다. 초광각 카메라가 개선이 됐네요. 그리고 6.5인치의 2K 해상도, 120Hz 올레드 패널. 그래서 여기까지도 동일하지만 대신 밝기가 20% 정도 향상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피커 저음과 중저음이 10% 더 풍부하다. 아니 뭐 이렇게 개선된 게 없어 보이냐? 이러니까 죽쓰고 있는 거죠. 엑스페리아가. 뭐가 바뀐 거야? 그럼 가격이 싸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가격 엄청 비싸요. 갤럭시보다 비쌉니다. 갤럭시 울트라보다 비싸요. 1499유로. 가격이 230만원. 미쳤다. 도대체 뭘 믿고 이걸 팔아먹고 있는 거지?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 얘네가 말하는 것만 보면 우주 최강폰이긴 해요. 소니 카메라 알파의 기술을 가져왔고 음악 감상은 워크맨의 기술을 가져왔고 화면은 소니 브라비아 디스플레이의 기술을 가져왔다. 진짜 그랬으면 얘네가 세계 점유율 1위를 하고 있겠죠. 진짜 꾸준하게 스마트폰을 내주는 게 신기한 회사입니다. 요 소니는. 그 다음 뉴스입니다. 애플이 20주년 기념 아이폰에서 모든 것이 다 바뀐다고 해요. 20주년이 언제냐? 내후년이에요. 내후년. 2027년. 참고로 아이폰이 2017년에도 10주년을 맞아서 아이폰 X가 나왔죠. 그때 그 혁신적인 노치 디자인을 보여주면서 모두를 경악하게 했죠. 근데 그때는 그 노치 디자인이 굉장하긴 했어요. 그 시점에서는. 근데 그거를 너무 오래 끌고 온 게 문제였죠. 딴 애들이 다 노치 사이즈 줄이고 티어드롭으로 가고 펀치홀로 가고 UDC로 가고 하는데 애플은 혼자 똥꼬지 피우면서 노치를 계속 유지하다가 뭐 페이스 아이디 이런 거 집어넣고 했었죠. 근데 요번 20주년 아이폰은 정말 풀스크린 디스플레이를 보여줄 거래요. 일단은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 UDC 카메라 집어넣을 거라고 하고 사면 밴딩, 위아래 양옆에 다 들어가는 거야. 엣지 디스플레이가.
그래서 완전히 베젤이 없게 보이는 그런 디자인으로 나올 거다라고 하는 카더라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페이스 아이디까지 UDC로 가려버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실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만 보면은 이론상으로 굉장히 완벽해 보이죠. 진짜 이렇게 나오면 저 아이폰 삽니다. 20주년 아이폰 살 거예요. 진짜 이렇게 나오면. 그래서 애플이 아이폰 20주년 모델에서는 상징성 차원에서 과감한 첨단 기술을 도입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직 2년 후라서 뭐라고 하긴 좀 그런데 정말 이렇게 나올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때 폴더블 아이폰도 나온다고 했는데 그때 폴더블도 나오고 풀 엣지 디스플레이 UDC 탑재한 아이폰도 나오고 한다고? 진짜라면 요때 좀 기대해 봐야겠네요. 그 다음 뉴스입니다. 요거는 이제 유튜브 관련 소식인데 유튜브가 AI 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유튜브 영상의 가장 재밌는 부분 가장 피크가 되는 부분 그 타이밍에 광고를 집어넣을 거라고 해요. 보시면은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기대작 영상을 보고 있는데 그 유명 커플이 드디어 약혼하려는 순간 그때 바로 광고가 뜨는 거죠. 이거는 유튜브의 새로운 광고 형식인 피크 포인트의 일부라고 해요. 지금도 유튜브 영상 보면은 가장 많이 본 구간 이런 거 뜨잖아요. 유튜브 영상에 그 타이밍을 유튜브가 AI로 분석해가지고 그 타이밍에 광고를 집어넣겠다는 거죠. 만약에 제 영상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은 욕하지 마시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유튜브가 한 거예요. 이거는 사용자가 콘텐츠에 가장 몰입하는 순간에 광고를 집어넣어가지고 광고주에게 이점을 제공하려는 전략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감정 기반 타겟팅이라고 해요. 아 여기 나오네요. 하지만 시청자는 이런 걸 짜증스럽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짜증나? 그러면 유튜브 프리미엄 가입해 뭐 이런 소리겠죠. 근데 어쨌든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그쵸? 궁금하잖아 솔직히. 가장 궁금한 부분에 광고를 딱 집어넣으면은 그걸 참고 끝까지 보고 다음 영상을 보겠죠. 물론 짜증나서 나가버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요게 언제 도입될진 모르겠는데 어쨌든 요런 소식이 있다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뉴스입니다. 샤오미 CEO 레이준이 오늘 저녁 공식 발표했습니다. 샤오미 독자 설계 프로세서 Xring 01이라고 합니다. Xring 01. 이게 성능이 허접할 줄 알았는데 꽤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소문에 따르면 스냅드래곤 엘리트보다 한 10%에서 20% 정도 딸리는 수준? 그 정도라고 해요. 그 정도 수준만 해도 스냅드래곤 8gen 3보다는 성능이 좋은 거거든요. 왜냐면 요번 엘리트에서 성능이 되게 많이 올랐잖아. 거의 30-40% 성능이 올랐다고요. 스냅드래곤 8gen 3에서 엘리트로 가면서. 그래서 고한 중간 정도의 성능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 같아요.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삼성 보고 있나? 이렇게 샤오미가 자체 개발한 칩셋이 나오게 되면서 샤오미는 꽤나 가성비 좋은 폰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죠. 삼성이 엑시노스 집어넣는 것처럼 이제 샤오미도 요 자사 개발 칩셋을 집어넣겠죠. 그러면서 스냅드래곤 라이센스도 안 줘도 되고 삼성은 2나노 공정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샤오미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삼성도 좀 잘 해가지고 스냅드래곤 빨리빨리 따라가 줬으면 하네요. 그 다음 뉴스입니다. 일본 브랜드에서 텐쿠 루나라고 하는 핸드헬드 PC가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AMD 프로세서를 썼고 7인치 디스플레이에 USB4 탑재 8.6 테라플롭스에 120Hz 액정을 탑재했다고 합니다. 근데 요 텐쿠라는 회사 제가 처음 들어보거든요. 이렇게 갑툭튀를 할 수가 없는데 신기하죠. 제품은 이렇게 생겼다고 하고요. 휴대용 게이밍 PC를 하는 주식회사 천공이 기획. 천공이 이제 텐쿠인 거죠. 가성비가 뛰어나면서도 타협하지 않는 성능을 추구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이 핸드헬드 PC라는 게 이렇게 갑툭튀한 회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일본 브랜드 최초의 휴대용 게이밍 PC. 그래서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가 좀 알아봤거든요. 그래서 요 주식회사 텐쿠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이 회사가 GPD라든지 아야네오 아시죠? 그런 거를 수입해가지고 파는 업체라고 하더라고요. 더군다나 직원 수가 14명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요 텐쿠라는 요 PC도 확실하진 않지만 그냥 주문자 상표 부착 형식, 뭐 OEM, ODM 이런 거 이용해가지고 파는 거 아닐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얘네가 뭐 개발을 했겠어? 미안한 말이지만 보시면 제품 정보 이렇게 있죠. GPD 윈 이렇게 핸드헬드 PC 중국에서 떼와가지고 판매하는 그런 회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브랜드 최초의 핸드헬드 PC라고 해서 기대를 꽤 했는데 뭔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제 예상입니다. 그 다음 뉴스입니다. 오늘부터 에픽 스토어에서 메가 세일을 개최합니다. 메가 세일을 개최하는 건 좋은데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될 소식이 있다. 그게 뭐냐? 짜잔! 무료 게임의 데드 아일랜드 2 무료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해피게임이라는 게임도 있는데 요거는 뭐 별로 안 유명한 것 같고, 데드 아일랜드는 유명하죠. 좀비 때려잡는 게임입니다. 좀비 때려잡는 게임. 약간 그 뭐더라? 다잉라이트랑 비슷한 게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 에픽게임즈가 요 메가 세일하는 기간 동안에 무료 게임을 계속 뿌려요. 그리고 마지막 날은 굉장히 큰 게임을 뿌리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에픽 스토어 세일하는 기간 동안은 요 에픽 런처 기동하셔가지고 게임들 잘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이제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공짜 게임 받으셔가지고 주말 동안 재밌게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의 뉴스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